여러분들이 교류의 평균값하고 실효값을 계산하고 뭐 표를 보는데 문제가 없다. 그런 다음에 리플 팩터라고 하는 거를 볼 때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한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리플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말로는 파형률 또는 맥동률이라고 하는데, 맥동 그런 거 봐서는 이게 반파정류, 전파정류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로드를 거쳐서 나온 신호 중에 리플이 있을 때 그게 몇 퍼센트가 있느냐,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건데, 리플률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리플 팩터라고 하죠. 영어로는 주로 리플 팩터라고 많이 써줘요. 교재 같은 데 보면 리플 팩터라고 되어 있는데, 리플 팩터는 R이라고 치고, 예를 들어서 반파 종료한 다음에 캐패시터를 거쳐서 나온 거는 완전하게 DC가 아니고 거기에 리플이 지금 얹혀 있죠. 그래서 그 DC하고 AC가 섞여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플률을 어떻게 정했냐면 그 신호의 교류 실효값을 DC 성분, 그러니까 평균값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리플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구나, 그거의 비율을 좀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건 간단하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은 DC 위에 AC가 실려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10V라고 할 때 DC 평균값이죠. VDC를 기준으로 스윙을 하기 때문에 10V에 예를 들어서 VAC, RMS가 한 0.5V라고 했을 때 이거는 리플률을 금방 구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10V에 0.5V, 이거는 0.05, 0.05가 되겠죠. 근데 여기 이제 100분율로 하면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해주면 5%가 돼요. 그래서 리플률이 5%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가 주어지면 쉬운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리플이 쉬어 있다, 이랬을 때는 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의 일반식을 우리가 구할 필요가 있어요. 리플이 있었을 때 그 리플의 RMS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0.5V라고 주어지면 좋은데, DC가 올라간 상태에서 AC가 들어갔을 때 이렇게 0.5V RMS다, DC에 씌어있는 그 AC가 리플이, 그러면 구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만약에 주어져 있지 않고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파형의 함수가 주어지고 계산해야 된다 그랬을 때는 양상이 좀 달라져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리플의 RMS는 어떻게 구하는지, 그 다음에 반파 종류하고 전파 종류에 적용할 때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러니까 매듭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재를 해독하기 위해서 그 두 가지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먼저 리플의 RMS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반파 종류하고 전파 종류된 신호, 그것에 대해서 리플률, 그러니까 리플 팩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신호가 있다. 그럼 DC하고 AC가 섞여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신호 전체를 우리가 V라고 하자 이거죠. V라고 했을 때 이건 뭐 V 전체를 얘기하고, 그럼 이거를 성분별로 나누면 AC하고 DC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러면 VAC하고 VDC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목표로 삼는 건 뭐냐면 DC 위에 약간 찰랑찰랑 들어가 있는 AC의 실효값을 구하는 거니까 요거에 대한 실효값이 되겠죠. 이게 리플 성분이니까. 그러면은 VAC는 VT 마이너스 VDC가 될 거라고요. 식이 이렇게 되겠죠. 요걸 우리가 실효값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돼요. 실효값 공식은 이렇게 쓴다 그랬죠. 루트는 판사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거를 수학으로 예를 들어서 루트의 x라고 하는 것은 x의 2분의 1승이라고 써줘요. 2분의 1승이라고 써주는데, 우리가 요거를 적용해 가지고 판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리플에 대한 실효값은 이렇게 보여지겠죠. v 리플에 대한 실효값이라고 하고, 이거는 t분의 1 0부터 t까지 VAC의 자승 D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2분의 1승. 요 식을 여기다 집어넣자고요. 그러면은 식은 이렇게 전개가 되죠. 요거는 VT 자승 마이너스 2의 VT, VDC 플러스 VDC 자승 이렇게 되겠죠? 요거를 전개하면, 그래서 전개하는 식을 쓰면은 루트는 2분의 1로 대신하는 거죠. 자, 그런데 첫 번째 난관은 어디서부터냐면 여기서 이 식을 어떻게 전개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식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거하고 요거 두 개. VT 자승하고 EVT하고 VDC 막 섞여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뭔가 적분을 취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읽어내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건데, 그러면 요거를 한번 보자고요. 요거를 따로 띄어서 한번 써보면 t분의 1 0부터 t까지 vt 자승 d세타가 되는데, 이거에 루트를 씌우면, vt의 시료값이 되겠죠. 근데 지금 형태가 루트가 없는 형태예요. 루트가 없어지려면 양쪽에 자승 취해주면은 전체 신호, H하고 DC가 다 들어가 있는 그 토탈 신호, 그 토탈 신호의 시료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요거는 예를 들어서 시료값이라면은 V의 RMS라고 쓰자고요. 그 다음에 자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를 한번 보자고요. 요거를. 이걸로 보면은 t분의 1에 0부터 t까지 마이너스 2 VT VDC가 돼요. d세타. 자, 요거는 상수니까 마이너스 2하고 VDC는 상수니까 앞으로 빼면 마이너스 2 VDC가 되고 요거만 남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마이너스 2VDC가 곱해진 평균값이 될 거라고요. 평균값은 DC 값이니까 VDC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2VDC 자승으로 쓸 수 있어요. 요게 VDC가 되니까 평균값을 취하면은 DC 값이 되니까 그래서 이거에다가 플러스 VDC 자승이니까 마이너스 VDC 자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에 요 신호에 대한 우리가 리플 팩터를 구하면 리플률을 구하면은 DC분의 AC니까 우리가 이거는 평균값이라 그랬죠. 평균값. 이건 시료값이라고 그랬고, 예를 들어서 여기 이런 신호에 대해서 우리가 시료값하고 평균값을 구했어요. 예를 들어서 평균값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분의 2 VM 최고치에다가 파이분의 2배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시료값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2분의 VM이 됐어요. 그래서 리플률을 구하면 이렇게 되겠죠. 파이분의 2 VM에 루트 2분의 VM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VM 지워지고 2 루트 2의 파이 이렇게 해서 이제 값을 구하게 되는데, 근데 책에서는 이런 값이 안 나와요. 이러면은 보통 이거 값을 구하면 2 곱하기 1.414 곱하기 3.14 하면 1.11
정도 나오는데 보통 책에서는 얼마 정도 나오면 0.48 정도 계산해서 나오는데 교재에서 말하는 것은 이 신호와 이 신호에 대한 어떤 리플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전파 정류되거나 반파 정류돼서 그 다음에 로드를 거쳐가지고 이제 필터를 거치겠죠. 필터를 거쳐서 로드에 갈 때 그 신호에 대한 리플류를 구하는데 어떤 뚜렷한 명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하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교재에서 반파 정류된 신호나 전파 정류된 신호의 리플류를 구할 때 이렇게 구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신호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구하는지 잠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서 반파 정류, 전파 정류된 신호의 리플류를 구한다. 그럴 때 어떤 거를 구하냐면 바로 예를 들어서 반파 정류된 거는 이렇게 필터를 거쳐서 그러니까 캡을 써가지고 로드에 걸린 그런 신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신호에 대한 이게 이제 반파 정류된 신호의 리플류를 구할 때 대상이 되는 신호예요. 그 다음에 전파 정류된 신호의 리플류는 바로 전파 정류되고 나서 캐패시터하고 로드 저항에 걸린 그 신호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잘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전파 정류 그러면 전파 정류 신호 반파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식 리플의 RMS를 여기다 적용을 해야 돼요. 이제 그러면 이럴 때 이 신호에 대한 리플류는 얼마냐 그런 거에 대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호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이 신호하고 이 신호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파 정류된 건 이렇고 반파 정류된 건 이런데 왜 우리가 계산한 거하고 다르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대상 신호가 다른 거예요. 전파 정류된 건 맞지만 반파 정류된 건 맞지만 캐패시터하고 R을 쓰고 난 다음에 그 출력에 대해서 리플류를 구하는 거예요. AC를 DC로 만들었을 때 얼마나 잘 DC로 만들었느냐에 대한 그런 그 척도가 되겠죠. 전파 정류된 신호의 이 리플률이 얼마인가, 그 다음에 반파 정류된 신호의 리플률이 얼마가 되는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파의 RMS하고 그 다음에 평균값을 구했었어요. RMS는 루트 2분의 VM, 그 다음에 평균값은 파이분의 2 VM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결국 정연파의 평균값하고 시료값이라고 하는 것은 네거티브 신호가 포지티브로 되니까 전파 정류된 신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파 이거는 전파 정류된 거고, 그러면 반파 정류된 거는 평균값 이거는 DC적으로 생각한 거니까 이거의 2분의 1이니까 파이분의 VM이 될 거라고요. 그럼 이제 RMS는 2분의 루트 2분의 VM이냐? 그건 아니에요. 반파 정류된 신호의 RMS는 2분의 VM이에요. 전파 정류된 신호를 캐패시터하고 부하장을 걸었을 때 그 리플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반파 정류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VRMS 자승, VRMS 자승이니까 요거가 되겠죠? 2분의 VM 자승 마이너스 VDC 파이분의 VM 자승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VM 자승하고 여기 VM 자승은 앞으로 나올 수 있고 루트가 씌워졌으니까 그냥 VM으로 나올 거라고요. 나오고 2분의 1의 자승 마이너스 파이분의 1 자승 2분의 1 0.385 VM이 돼요. 그다음 전파된 거를 구하면 마찬가지 RMS는 전파니까 루트 2분의 VM 자승 마이너스 파이분의 2 VM 자승 2분의 1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VM은 앞으로 나오고 자승하니까 2분의 1. 그 다음에 이거는 파이 자승의 4가 되겠죠? 이거의 2분의 1. 이걸 계산하면 0.308 VM이 돼요. 그래서 리플 시료값은 이거는 0.308 VM, 반파는 0.385 VM이 돼요.
DC가 올라간 상태에서 전파 종류하고 반파 종류의 그 리플류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 이거를 이거로 나눠주고 이거를 이거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 값은 이렇게 돼요. 이를 파이로 나눠주면 0.636 VM이 되고요. 전파 종류일 경우에 평균값은, 그 다음에 반파 종류일 때의 평균값은 파이분의 1이니까 0.318 VM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신호일 경우 전파 종류된 신호에 리플류를 구한다. 그러면은 DC분의 H니까 전파 종류된 거 여기 있죠. 평균값은 0.636 VM이 되고, 그 다음에 리플에 대한 치료값은 0.308 VM이 되니까 이거는 0.48이 돼서 100% 퍼센테이지로 치면 48%가 되는 거예요. 리플률이. 그 다음에 반파 종류 신호를 볼까요? 반파 종류는 여기 있죠. 0.318 VM에다가 AC는 0.385. 이거는 1.21. 그래서 이건 100% 따지면은 121%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플률이 전파된 것보다는 반파가 리플이 크죠. 리플률이 높죠. 그래서 121%. 이거는 48%.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호하고 다르다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거하고 반파 맥류가 있는 거하고 반파 바로 정류된 신호하고 그거하고 다르다고 하는 것. 교재에서 얘기하는 것은 반파 종류, 전파 종류 된 거에다가 캡하고 알을 써가지고 로드를 걸어서 만들어진 신호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 헷갈리면은 교재 읽는데 해독하는데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한두 가지고 풀리지 않는 매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교재를 볼 때 이거를 참고하시면은 교재를 쉽게 읽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